일요일 일요일 리서치 특이점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이슈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월 2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했죠.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단은 높일 가능성이 있고 천천히 오래 갈 거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9월 달부터 뭐 주주 설명회를 통해서든 계속 말씀을 드렸죠.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강한 FOMC 금리 인상 가이던스, 뭐 그게 거의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밸류상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마이너스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렸었고, 그런 강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시기, 뭐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이제 연말 때쯤부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조금 나아질 거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부정적인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시진핑 3기가 되면서 시진핑이 훨씬 더 중국 내에서 강한 입지를 가져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우려로 보고 있는 것들이 대만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은 여행 레저 관련된 주들이 갑자기 강하게 올랐죠.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오히려 주말에 강화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점검을 해볼 거고, 먼저 끝이 보인다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날 0.75 뭐 강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은 시장에서 다 예측하고 있었고, 남은 것은 12월 14일 0.5 아니면 0.75 뭐 관련된 전망이 있는데, 한 2주 전부터 0.75가 아니라 0.5의 확률이 높다라는 속도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년 2월에 한 0.0나 0.25 정도 인상가 가능성 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FOMC 이야기하면서 내년 1분기 때는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FOMC가 있는데, 그때 뭐 작게는 0.25, 많게는 0.75까지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FOMC 하고 나서 한 이틀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끝이 보인다는 거고, 이 그것과 관련된 제 코스피의 실제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보시면 9월 29일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계속 이제 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꺾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간단합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좀 강경한 기조를 가져가면서 밖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 안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됐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달러가 강하게 강세될 기조들이 있어서 이제 달러 자산으로 돈이 보였고, 이, 이제는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달러에서 밖에 싸져 있는 자산들로, 싸고 좋아 보이는 그런 자산들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반대로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조들이 진행되고 있고, 확실히 이 달러 아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피크아웃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게 조금 확인되고, 추가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피크아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뭐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 IMF든 모건 스탠리든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가 좀 올해 내년까지도 뭐 4%에서 6%까지도 하여튼 높은, 평소보다 2%대까지 가기 어렵다. 높은 인플레가 좀 장기적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좀 높게 유지되면서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측면이고, 뭐 저번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PBR, PR, 이 밸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모의 금리나 이런 위험 프리미엄을 가지고 미래 기업의 가치를 할인해서 땡겨오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분모의 요런 높은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 때문에 이 밸류가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피크아웃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막 긍정적인 거죠. 그렇고 이제 엄청난 성장이 보이는 기업들이나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런 강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것들이 별게 아닌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로 계속하고 있는 이런 기업 산업들이 있고 기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나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거나 분석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거꾸로 이런 외국인의 기관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계속 순매수를 강하게 하는 기업들을 거꾸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강한 매수가 아니라는 것을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 확신을 하고 있는 듯이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좀 긍정적인 것들을 조금만 더 찾아본다면 최근에 찾아보고 재밌었던 게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넘쳐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최근에 사우디와 관련된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 중동 쪽에는 최근에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크게 건설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또 수주를 많이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보면 시진핑 상기가 들어서면서 대만과 관련된 통일 전략을 수립해라. 시진핑 상기가 강하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군사력,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되니까 군사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기대했던 게 마무리 퍼시픽이든 또 뭐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이든 레저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10%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즉 위드 코로나 관련된 뭔가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랐는데 주말에 다시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신규 감염자 4,000명 넘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6개월 만에 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방역을 다시 강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1월 달에 11월 12일 날 광군제가 있고 11월 25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요거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이제 완화와 관련된 소식만 조금 나왔으면 이거가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추가로 이란과 사우디 뭐전 공습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싸움이 생기면 유가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었고 고금리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채무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조심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11월 8일이죠. 공화당과 민주당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역사적으로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통계적으로 조금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고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좀 개인적으로는 상담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자산을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환율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 이슈들이 있으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